지금 내가 하는 노력이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 오늘 외운 영어 한 문장이 외국어 실력 향상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고 오늘 한 운동이 다이어트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감을 잡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는 노력으로 인해 우리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목표는 이왕이면 눈에 잘 보일수록 좋다. 목표를 잘 볼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는 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너무 멀리 있는, 너무 높이 있는 목표만 바라보면 금세 지치고 힘이 든다. 당장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을 하나하나 해치우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하고 정상에 이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눈앞 목표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목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가시화하자. 내가 주인공이 된 성공 사례 인터뷰 기사를 만들어 벽에 걸어두자. 꿈을 이룬 후 인터뷰를 하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 휴대폰 바탕화면으로 깔아보자. 어두운 안개에 갇혀있는 내 목표를 꺼내어 내게 보여주자. 꽁꽁 숨겨두지 않고 밖으로 꺼내보자. 스스로에게 말하고 되뇌이자. 내 목표를 살아있게 만들자. 포기하고 싶을 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목표는 처음부터 크게 세울 수 있다. 하지만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작은 목표들도 세워야 한다. 작은 하위 목표들을 꾸준히 달성해야 최종의 큰 목표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 심리학에는 승자 효과라는 이론이 있다. 성공을 해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또다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이론이다. 즉,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성공도 해본 사람이 성공의 맛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마이크 타이슨은 한때 복싱계의 핵주목으로 불렸던 전 세계 챔피언이다. 그는 범죄로 3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출소 후 재기를 꿈꿨다. 마음 같아서는 단 한 번의 시합으로 화려한 재기를 하고 싶었고 그럴 자신도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매니저 돈킹은 타이슨을 한 무명의 선수와 시합을 치르게 했다. 타이슨에게는 너무나 쉬운 상대였다. 3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상대를 89초 만에 KO시킨다. 팬들은 환호보다는 야유를 보냈다. 너무 싱거웠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 시합을 주선한 돈킹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몇 개월 뒤 돈킹은 다른 시합을 잡는다. 이번에는 전보다 조금 강한 상대다. 하지만 여전히 타이슨이 적수가 될 만큼 강하진 못했다. 타이슨은 3회 만에 상대를 간단히 제압했고 관중은 다시 한번 실망했다. 그러다 타이슨은 출소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강한 상대를 만났다. 당시 헤비급 챔피언과의 경기였다. 결국 타이슨은 3회 만에 세계 챔피언을 KO 승으로 눕히며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한다. 관중들은 드디어 전설의 핵주먹 타이슨이 돌아왔다며 그에게 열광했다. 만약 타이슨이 출소 직후 챔피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면 어땠을까? 바로 챔피언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큰 성공을 위해 작은 확실한 성공이 필요했다. 돈킹은 타이슨에게 재기를 위한 작은 성공이 필요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성공을 해본 사람은 확실히 또 다른 성공을 할 확률이 높다.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기에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목표는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그 어려움은 어떻게 헤쳐나가면 되는지, 이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피하면 되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일단은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얼마나 큰 성공인지, 어디에서의 성공인지는 나중에 따지자. 우선은 크던 작던 성공의 과정을 겪어보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신만의 게임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성취감을 느껴볼 수 있는 작은 시도는 무엇인가? 지칠만 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내가 이기는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자. 나를 위한 경기를 만들자.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웬만한 난관은 그냥 뛰어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원래 목표에 이르는 길 자체는 험난하다. 직선으로 한 번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꼬부라졌다가 후퇴했다가 다시 꼬부라졌다가 전진, 다시 후퇴를 반복한다. 이처럼 목표 달성에 이르는 과정은 꼬여있는 작은 실뭉치와 같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장애물 없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히려 긴장해야 한다. 곧 어려움과 위기가 나타날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자. 아, 올 것이 왔구나. 해가 있으면 구름도 있듯 목표가 있으면 난관도 있다. 당연한 것이다. 장애물은 원래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기로 정해져 있다. 배우가 역할을 맡고 시간이 되면 재연기를 하듯 장애물 역시 어려움을 주는 역할을 맡고 시간이 되어 제 역할을 시작한 것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 난관을 만나면 중단하고 포기해야 하는 이유에만 몰두한다. 난관을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인다. 꼭 가야 했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가 없었어. 꼭 글을 써야 했지만 노트북 배터리가 방전됐었어. 꼭 들어야 했던 수업이 있지만 회사 야근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어. 자신에게 한번 냉정해져 보자. 정말 그 이유 때문에 포기한 것이 맞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했는가? 결국 내가 그 일을 해낼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는가? 실제로는 하기 싫었던 것이 아닌가? 자동차의 제왕 헨리 포드는 장애물이란 목표에서 눈을 뗐을 때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장애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목표에서 눈을 뗀 것인지, 목표에서 눈을 떼고 싶어 장애물을 본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과 의지만 있다면 없는 길도 만들어갈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하나의 방법에만 고집하지 않고 하나의 방법이 실패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찾는다. 의지가 있으면 계속 일을 진행시키는 방법을 반드시 찾는다. 반드시 타야 하는 기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기차를 놓치면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의 개막 영화를 못 본다. 근 1년을 꼬박 기다려온 행사다. 그런데 열차 예매 사이트의 오류로 중복 예매가 되었다며 티켓이 취소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는다. 그대로 포기할 것인가? 1년을 기다려온 행사인데. 일단 창고로 달려가 문의해보니 이미 만석이란 답변을 듣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든 그 기차에 타야 한다. 그런데 입석이 하나 있단다. 단 한 번도 입석을 타본 적 없는 당신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라면 입석이라도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서서라도 가지 않겠는가? 앉아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시간에 맞춰 가느냐가 더 중요하니 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자체에 집중한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다른 방법을 택했다면 이런 장애물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왜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를 생각한다. 하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대안이 없는지 고민한다. 그리고 시도해본다. 결국 다른 방법을 통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한다. 물론 다른 방법이 소용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더라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포기했기에 후회도 미련도 없다. 대서양을 횡단해 최초로 뉴욕 일대를 발견한 영국의 탐험가 헨리 허드슨도 의지만 있으면 길은 통한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의지는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의지만 있다면 없던 길을 만들어 갈 수도, 길이 나지 않았음에도 한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자.
정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싶은 상황인가? 중요한 것은 설정한 목표를 꾸준히 지속해 결국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지, 그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수 없이 하는 데 있지 않다. 과정에서의 부족함과 실수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자. 세계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는가? 자연히 라이트 형제를 떠올릴 것이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903년 해안가 모래 언덕에서 비행기를 띄웠다. 비행기는 59초 동안 약 260m를 날아올랐다. 인류 최초의 비행기였다. 4년 만에 비행을 성공시킨 그들은 당시 자전거포의 주인이었다. 평범한 자전거포의 주인이었던 라이트 형제는 어떻게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들은 다소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로 일단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방식을 택했다. 최적의 날개를 만들 때까지 시험을 미루지 않았다. 날개 면적을 임의로 설정하고 일단 비행 실험을 실시했다. 확신은 없었지만 일단 시도했다. 당연히 실패했고 그들은 다시 날개 면적을 조절했다. 다시 실패했고 다시 면적을 바꿔 도전했다. 그러는 동안 약 200개의 비행기 날개를 만들어 실험을 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최적의 양력을 계산할 수 있었고 결국엔 최적의 날개를 만들 수 있었다. 진정한 완벽은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에 있다. 진정한 완벽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 있다. 실수와 미흡함에 대해 집착하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완벽한 과정이 아닌 해내는 결과가 중요하다. 제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진 돈이 모자랄 때, 일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때,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나만 찬성하고 모두가 반대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진다. 이때는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이 순풍이 아닌 역풍에 가장 높이 날듯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역풍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쉽게 손을 놓아버린다면 남들과 같은 성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모두가 해낼 만한 상황에 해내고 모두가 포기할 만한 상황에 포기한다면 남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얻어내는 사람은 포기할 법한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누구는 포기를, 누구는 아직 괜찮아라고 다독인다. 똑같은 상황을 누구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누군가는 아직 성공할 여지가 남은 상황으로 생각한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변수가 발생할 것을 각오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와 난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이를 인정해야 한다. 삶에서 변수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고 항상 화창한 날만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평생 한 대도 없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상황은 흘러가 주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황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보다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이겨낼지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만을 외치고 싶은 순간에 매번 포기한다면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겠는가? 어제와 다른 내일을 꿈꾼다면 오늘부터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어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건 간에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어떻게 해야 할지만 고민하라. 당신이 스스로를 믿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